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 관사 건설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해군기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어제 저녁 의례회관에서 마을 총회를 열고 진상규명 수용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 관사 건설이 백지화돼야 제주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며 건설 철회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마을회는 오늘 총회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오른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의 사업자가 건물 높이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시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카지노 불허 방침을 선언한 원희룡 도정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드림타워의 높이를 낮추라고 공개 압박한 지 석 달 만에 사업자인 동아투자개발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콘도와 호텔 쌍둥이 빌딩의 층수를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는 168m로 50m 낮아지지만 현재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보다는 여전히 80m나 높습니다. 동아투자개발은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제주도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과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사를 제주로 옮겨 제주도민과 상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님이 그 도정 철학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초고층 건물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낮은 건물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문제는 드림타워의 핵심 시설인 초대형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사업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당초 계획했던 9,000제곱미터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하고요. 아니면 다시 기존 면허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총 12개 교육시설, 416학급에 1만 3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카지노 시설이 그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건물 규모가 달라지면서 건축과 교통 심의 절차도 다시 밟아야 돼 도민 여론 향배와 원희룡 도정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중 FTA 타결 소식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도 FTA 협상 결과를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20개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중 FTA 협상 타결은 정부가 식량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민들은 감귤 등 제주 지역 주요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삭발까지 하며 협상 타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중국 농산물을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세 장벽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도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한중 FTA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밭작물 종합대책과 함께 제주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의 농축수산물을 특히 마케팅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좀 기울여서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약용작물과 종자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농정의 제주도 전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한편 원희룡 지사는 올해산 양배추 300헥타르를 수확 이전에 폐기하고 앞으로도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월동 채소는 선제적 폐기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황금버스가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눈길은 끌었는데 제주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황금색 버스.
눈에 띄는 색깔과 모양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차량 외관뿐만 아니라 좌석과 운전기사까지 버스 전체가 온통 황금빛입니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中国人非常喜欢黄金的颜色，因为他们喜欢黄金，而且我想大家都很喜欢这种颜色。 제주도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황금버스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시티 투어버스. 바오젠 거리와 용두암, 동문시장 등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관광지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개별 관광객들이 항시 안내에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성 안내 시스템을 모두 장착을 해서 헤드폰으로 안내 방송을 차 내에서 모두 들을 수 있게. 하지만 제주시가 운영하는 시티버스도 이용객이 적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황금버스도 중국 항공사를 통해 무료 이용권 5,000장을 나눠줬지만 운행 첫날에는 이용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비롯해 10억 원이 투자된 황금버스는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손정미 전 한국관광대학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손정미 예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심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양이 적은 데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육상에는 오늘 오후를 기해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면서 수험생들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아침보다 약간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서귀와 남원의 현재 기온 15도, 안덕 16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3도, 성파나 9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섬족도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 기온은 1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윈드셔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거리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7월 1일 밤 서귀포 시내에서 혼자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몸을 만진 뒤 달아나고 이틀 뒤에는 30대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시험지가 어제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청 내 지하 보관소에서 시험지를 재포장한 뒤 시험 당일인 내일 새벽 도내 학교 14군데에 설치되는 수능시험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아침 6시부터 시험장 주변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중심가에서는 경찰 차량으로 수험생들을 태워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키위 품종인 메가 그린 키위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수확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가에서 일반 키위보다 1.4배 크고 당도는 0.3브릭스 높은 메가 그린 키위를 수확했습니다.
메가 그린 키위는 현재 21개 농가에서 14헥타르에 재배되고 있는데 수도권 대형 매장에 일반 품종보다 최고 25% 높은 가격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